안녕하세요. 모험마음연구소의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특이적인 훈련과 비특이적 훈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뽑자면 여러분들 치료사나 운동 지도자분이라면 이 VMO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Vastus Medialis Obliquu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내측 관근에 있어서 횡으로 나 있는 이 섬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무릎 통증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가쪽에 있는 이 Vastus lateralis, 그 외측 관근이라고 얘기하죠. 얘네들의 힘이 강해가지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걸 문제를 삼습니다. 얘가 그걸 카운터하니까 이 VMO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무릎뼈가 있잖아요. 슬개골이. 근데 이런 외측 관근이 강하면은 얘를 이제 바깥쪽으로 당기면 어때요? 무릎뼈의 정렬에 이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막아주는 게 얘니까 어떤 논리가 치료사들이나 이제 운동 지도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냐면 얘를 선택 수축해야 된다. 얘가 약해서 이 무릎뼈가 이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선택 수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훈련이겠어요? 굉장히 특이적인 훈련이죠. 얘를 그냥 집중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VMO에 대한 그 특이 훈련이랑 일반 대퇴사두근 강화 훈련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니까 결국에는 VMO랑 VL 타이밍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얘가 이제 억제되기를 원하는 거죠. 외측 관근이 이제 많이 쓰이질 않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특이적으로 얘를 강조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 타이밍의 개선이 된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이적으로 VMO를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어때요? 타이밍은 다 괜찮고 그 임상적인 효과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연구 말고도 이미 다른 데서 VMO를 따로 선택 수축할 수도 없고 선택 수축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스쿼트를 해도 VMO는 똑같이 잘 들어옵니다. 이 타이밍도 잘 개선이 되고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오다리 모양이죠. 그쵸? 이제 오다리가 있는 쪽 사람들, 특히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릎 내측에 이제 압박이 많이 오는 것을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그 오다리로 가는 그 힘, 그것을 막아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명 이제 knee adduction mo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리가 O자 다리로 많이 가게 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밴드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한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릎이 너무 바깥쪽으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모으겠죠? 그래서 그걸 유도하는 일명 운동 조절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냥 대퇴사두근 훈련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그룹 간의 임상적인 결과는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무릎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작 고치려고 했던 knee adduction moment, O자 다리로 가려고 하는 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의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게 이 무릎의 각도를 바꿔준 거냐, 정렬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부하에 대한 적응을 시킨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재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특이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특히 많아요. 이제 필라테스나 이제 물리치료 쪽 특히 많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특이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생각보다 아주 특이적일 수가 없어요. 특정 근육을 수축한다든지 특정 근육의 발화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또는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내가 특이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조정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운동 조절에 대해서도 강조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